조광일은 대한민국의 래퍼이다. 96년생으로 올해 29살이며 과거 스섹션이라는 예명을 사용했었으나 서울에 정착하면서부터 랩네임을 버렸다고 한다. 현재는 본명 조광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어렸을 적 꿈이 프로게이머였다고 한다. 중학생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빠져 정말 진지하게 스타크래프트 프로 데뷔를 꿈꿨다고 하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 쌤 저 프로게이머 할 건데 그냥 컴퓨터실 가서 게임하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가 교무실로 끌려가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았었다고 한다. 동시에 그의 아버지에게 광일이는 학교에서 통제도 안 되고 공부를 안 하는 일 같습니다 라는 담임 선생님의 통보가 전해졌는데 이에 잔뜩 겁을 먹으며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자신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이 광일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였다고 한다. 생각지 못한 아버지의 반응에 감동을 먹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방에 들어갔으며 이후 결국 담임 선생님께 컴퓨터실 사용을 허락받아 수업 시간에 혼자 컴퓨터실로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했다고 한다. 엘리트 스쿨 리그라는 초중고 아마추어 리그에 참가해 4강까지 진출하고 스타크래프트 시작 반년 만에 레더 1300점이라는 점수를 기록해 어린 나이에 나름의 재능을 보였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프로리그가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려 갑작스럽게 폐지되어 버리면서 그의 게이머라는 꿈 또한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가지게 된 두 번째 꿈이 바로 래퍼인데 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학창시절 친구들끼리 학교가 끝나면 노래방 아니면 PC방 둘 중에 하나를 가곤 했는데 PC방에서는 잘하는 게임이 많다 보니 재밌게 즐기다가도 노래방에만 가면 노래를 못 불러서 혼자 즐기지 못하니까 그때 랩이라도 해보자 해서 랩을 처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문득 랩을 노래방 말고 집에서도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집 가서 녹음하는 법을 검색한 뒤 9,900원짜리 마이크를 구매하고 노래방 MR을 다운받아 그 MR 위에 자신의 랩을 녹음하기 시작했으며 18살 때 광주에 올라가 5만원을 지불하고 처음 자신의 쓴 랩으로 사람들 4명 앞에서 공연을 했었다고 한다. 이때 당시 쓴 랩네임이 바로 스섹션이다. 그가 처음부터 속사포 랩을 즐겨 했던 건 아닌데 처음에 작업물을 만들 때는 그냥 진짜 랩이 정말 재밌고 불타올라서 하다가 23살에 서울에 상경하고 나서부터 랩을 연습하던 중 발음적인 부분에 자꾸 막히게 되자 모든 발음이 가능하게끔 만들자는 고집이 생겨 산속에서 수련하듯 발음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수련한 결과 탄생한 곡이 바로 고개사다. 혀를 깨물어 다쳐 피가 날 정도로 발음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니 이런 곡이 탄생한 게 납득이 간다. 모두 알다시피 그는 쇼미더머니 시즌10의 우승자이다. 허나 우승자 치고는 방영 초기부터 많은 래퍼들에게 질타받는 모습이 비춰지고 누가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예를 들면 1차 예선 현장에 그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타 래퍼들의 인터뷰가 삽입되고 대기실에 어색한 공기가 비춰지면서 대다수 래퍼들이 그를 싫어한다는 듯한 분위기가 강조되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핑 카운슬 레코즈에 소속되어 있는 래퍼 조광일이라고 합니다. 뭐 넣는 거야? 조광일. 빠른 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너 집 가. 유고홈. 허나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로는 1차 예선에서는 주변에 앉은 많은 래퍼분들이 되려 응원을 해줘서 감동을 받았었고 오히려 2차 때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어 무대를 앞둔 대기 시간에 담배를 피러 가거나 화장실을 갈 때마다 래퍼들이 자신을 향해 비꼬듯 안 좋은 말들을 하고 갔어서 2차 대기 시간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위축되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심리적 압박감이 말도 안 되게 심했어서 누가 100억을 준다 한들 2차 현장으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한다. 그는 힙합씬의 기부천사로 유명하다. 쇼미더머니 10 상급 1억 원 일부를 학대 피해 아동 지원금에 보태거나 LG U+ 광고 수익금 1억을 전부 위기 가정 아동 지원에 기부, 데뷔 3주년을 맞아 자신의 팬들과 함께 후원금 기부, 심지어 쇼미더머니 출연 이전에도 음원 수익의 일부를 꾸준히 기부해왔던 것이 알려져 힙합씬의 기부천사로 유명해진 것. 사평 남짓한 공간에서 힘들게 음악을 해왔었기에 오래전부터 큰 돈을 벌게 되면 힘든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다고 하며 그 다짐이 그의 팬들에게까지 이어져 작년 4월 1일에는 팬들끼리 돈을 모아 고개사 발매 3주년을 기념으로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 60만원을 기부한 사례가 있었다. 그는 래퍼들에게 디스를 자주 받기로 유명한데 그를 디스한 첫 번째 래퍼로는 키치 우지가 있다. 때는 2021년 가오가이가 인스타 라방을 통해 속사포 랩으로 유명해진 아웃사이더 조광일 등을 싫어한다 라고 밝히며 아웃사이더의 디스곡 족밥을 발표하고 이어서 가오가이와 같은 회사 동료인 키치 우지가 조광일의 디스곡을 공개한 것이 이 디스전의 계기가 되었다. 래퍼란 자식이 대표곡 제목은 고개사 서커스 유랑 단어 기정분예 전부로 보내봐 못다하면 최고지 속사폰 개소리였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지 바로 사망 선고 광일 너도 잘 알잖아 그건 박물관에 처박혀야 해. 가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다지 조광일이 잘못한 건 없었지만 단순 속사포 랩이 구리다는 이유 하나로 엄청나게 까였으며 이를 무시하고 넘길 것 같았던 조광일이 맞디스곡 키치 뮤지를 공개해 당시 판이 커지게 되었었다. 나는 몰라
참고 니곡 하나하나 들으면서 가사 쓰고 있다고. 근데 이 판에 여론 봐 조강일 때 키치 묘지 완전 히터를 넣었네. 랩을 하면 100% 광이라 미안해 노노노노. 나 같은 족밥이 깔 상대가 아니구나. 오늘따라 보고 있는 털이 높게 또 있구나. 디스전 결과로는 커뮤니티별로 다 달랐는데 힙합 갤러리 일동과 힙합 에리 일동은 대체로 키치 요지가 더 잘했다라는 평을 남긴 반면 유튜브 댓글의 반응은 조광일의 편이 더욱 많았었다. 이후 둘은 쇼미더머니 10에서 마주하게 되었는데 키치 요지 말에 따르면 조광일의 1대1 3차 미션을 접하고 랩 스타일에 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이 깨져 리스펙이 생겼으며 자신이 탈락하던 날 함께 담배를 피우며 디스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화해를 했었다고 한다. 번외로 최근 래퍼블릭이란 힙합 프로그램에서 조광일이 가오가의 블록을 선택하며 같은 팀이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조광일은 영잔디스란 래퍼에게 디스를 당한 적이 있는데 영잔디스는 과거 조광일이 사자 레코즈에 들어가기 전 몸 담그고 있던 디핑칼즈 레코즈 레이블의 한 식구였기에 같은 식구의 디스로 화제가 되었었다. U 플러스 광고 페이 그걸로 전해 기부. 네 지분 6을 기부하고 뒤에서 회사 지분. 난 네 새끼야 개코의 카톡을 직접 받고 1차부터 이미 정해졌지 우승 각본. 존경하는 래퍼는 이센스 그가 디스했던 개코처럼 잘 맞네 돈 냄새. 회사제 끼고 스컬이랑 손잡자는 얘기 티거한테 들었고 넌 모른 척 입다 닫지. 근데 빼려고 알아본 다음에 여기저기 작년이 마지막 영장이라며 어떻게 됐니. 뒤에서 팬 선물을 버리는 네 실체. 네 팬들한테 잘하게 내가 사주 공연 티켓. 디스 내용을 요약하자면 조광일이 했던 LG U+ 광고 수익금 전액 기부는 사실 전액 기부가 아니었다. 쇼미더머니 우승은 각본이다. 최애 래퍼가 이센스라면서 이센스를 디스했던 개코랑은 왜 친하게 지내냐. 디핑칼즈 레코즈를 배신하고 사자 레코즈랑 계약을 맺었다. 군대를 빼려 했다. 뒤에서 팬들 선물을 버렸다. 뭐 이 정도인데 이에 대해서 조광일이 딱히 대응을 하지 않아 디스전이 열리지 않았다. 힙합 팬들의 이견은 같은 회사 형이었던 사람에게 없는 사실로 갑작스럽게 디스를 받아 억울하고 상처도 크고 해서 그냥 무시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입장인데 그도 그럴 법한 게 조광일 6 회사 4 지분으로 나눈 금액을 기부한 것도 어찌됐건 자신이 받은 돈의 전액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고 팬들이 준 선물을 버렸다는 내용은 단 거 좋아하기로 유명해서 팬들이 먹을 걸 자주 선물해주는데 양이 너무 많아 유통기한 문제로 버리게 된 음식들로 알려져 있고 쇼미 우승에 관한 내용도 애초에 개코가 PD도 아닌데 우승을 조작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고 군대는 뭐 빼면 배 아프니까 화낼만 하네. 이렇듯 가사 내용 중 조광일이 크게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한 개도 없어서 영잔디스의 디스곡은 화제될 듯 하다가 금방 묻혔다고 한다. 제 집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다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거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제가 막 버린다는 건 아니야 보이시죠 여러분들. 팬의 선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외에 김감전이란 래퍼에게도 디스를 받았는데 2023년에 곡에서 2라는 곡 내버린 정신나간 래퍼함 까주고 에이 이 새끼들 이 정도면 그냥 동네북이 아닌가 싶다. 과거 프로게이머 지망생이었던 만큼 리그 오브 레전드에 한창 빠져있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불과 2년 전 롤에 심하게 중독되어 매일같이 PC방에 가다가 PC방 블랙리스트가 되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키보드에 하도 샷건을 쳐댔기 때문. 티어가 실버이다 보니 뭐만 하면 유저들과 싸웠다는데 랭크 게임에서 남봉꾼 수준으로 유저들에게 입을 털고 다녀서 상대를 죽일 때마다 전체 채팅으로 그 사람의 멘탈이 바닥날 때까지 입을 털었었다고 한다. 상대방의 멘탈을 터트리는 방법 중 하나가 키읔 하나만 날리는 거라는데 얼마나 깐족됐으면 게임이 끝나고 난 뒤 상대방에게 입 털지 말라는 귓말이 올 정도였다고. 근데 거기서 또 키읔 한 번 더 날려주면 상대가 좋아 죽는다고 한다. PC방 블랙리스트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자기 팀에서 탑 유미픽이 나와서 풀파워 샷건을 때린 거라는데 탑 유미면 이해가 간다. 와 진짜 롤은 제가 채팅도 막 엄청 쳤었는데 막 천타예요 제가 타자가. 진짜로? 야 랩도 존나 빠르니까 탑 유미 나오면 뭐 씨발 새끼 나오면 근데 2년 전이면 쇼미더머니 우승하고 나서일 텐데 쇼미 우승자가 PC방에서 샷건이라 오히려 한결같아서 보기 좋다. 그는 아웃사이더를 디스한 적이 있다. 아웃사이더와 그 둘 다 스피드, 속사포와 같은 것들에서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다 보니 키치 묘지에 대한 맞디스고 키치 묘지에서 조광일이 나랑 아웃사이더는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제발 엮지 마이소. 잘 봐. 역지사지로 늑대랑 개를 대체 왜 엮냐고 여기저기서 라는 가사를 썼었는데 개와 늑대의 상대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 같은 급이 아니니 비교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직역되어 당시 대중들이 이를 키치 요지와의 디스전과는 별개의 디스를 여긴 것. 아웃사이드 또한 가오가이 디스곡에 대한 맞디스 곡을 공개할 당시 제목을 늑대와 개 라인을 사용한 늙은 개로 지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의식하고 있었던 걸로 보였으나 딱히 조광일에 대해 까는 내용이 없었기에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작년 스컬이 회사 사자 레코즈와 새롭게 계약을 맺고 사자 레코즈 단체곡 골드에 참여, 이후 정규 2집 광수능 발매, 최근에는 래퍼블릭이란 새 힙합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기본기가 워낙에 탄탄해서 랩으로 겨루는 프로그램에 있어 상당히 강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가 된다. 다들 먹었냐 인정 따윈 필요 없다 그래 결국 돈이야 딴 건 내겐 도움이 안 돼 도움된단 말 동의하네 끝.